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을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등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 보호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당역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에도 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건지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요?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사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는 이제 한 약 5천 건 전후를 오갔는데 이제 신고 건수가 2021년에 이제 그게 14,509건으로 이제 휙 뛰었고요. 2022년에는 그게 이제 29,56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만 건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가 18,973건이라서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아마도 이제 올해는 3만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안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아우르고 있는 이 범죄의 그 레인지, 그러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미한 스토킹부터 혹은 과거 뭐 교제 관계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뭐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을 하는 이런 범죄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과거에는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이런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면서 신고하게 된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신고 건수가 늘었다라는 것과 스토킹 범죄가 늘었다라는 게 정비례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체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뭐 단정 짓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변호하시는데 맞습니다. 체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과거보다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저는 이런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혹은 제가 당하는 일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됐다가 피해자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강력 사건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진 부분과 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스토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또 달리 보면은 그동안 사실 스토킹 범죄가 꽤 많이 발생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그 입법이 상당히 늦었던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게 꼭 교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이라든가 혹은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과 이제 약간 그 교제폭력 을 둘러싼 사건이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범죄로 조금 간혹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스토킹 범죄로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꼭 그런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피해들을 괴롭힌 피해들을 스토킹 범죄로 좀 이제 인식하고 이렇게 문의하고 이제 신고나 고소를 고민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났다. 그건 체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사적인 관계 외에도 예를 들면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도 직장 내 스토킹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직장 내 스토킹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직장 내 스토킹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직장 내에서 이제 뭐 교제 관계 혹은 따라다니는 이제 이런 관계들, 이제 이런 것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한 양상으로 스토킹처럼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이걸 이제 좀 형사법적으로 고소하기 어려운 어떤 좀 난해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스토킹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 내 스토킹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도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있는 것이지 꼭 양상과 관계가 좀 비슷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스토킹 안에 이제 알고 지내던 관계
혹은 가정을 이제 이루었던 어떤 혼인이라든가 뭐 교제라든가 혹은 뭐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해 하면서 이제 뭐 집착하는 이런 식의 이제 면식 관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 아니, 스토킹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요거는 뭐 이 맞는 말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범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방식을 동원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스토킹 처벌법, 원래 스토킹 처벌법도 그렇고 지금 개정이 된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포괄해서 뭐뭐하는 등 이렇게 이제 이 의율하고 있지 않고 이거를 지금 열거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행위, 이런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을 뭐 2회 이상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거의 모든 범죄에서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가해자들이 훨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안 좋은 행위를 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거형으로 이제 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맞지 않는 형태의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이 또 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스토킹이라고 딱 규정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괴롭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이제 범죄 행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라든가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의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 열거되어 있는 행위를 동일한 걸 2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면 이 법에서는 또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예를 들면은 피해자한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행위하고 피해자 주변에다 동일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피해자 엄마 쫓아다니고 하루는 피해자 아빠 쫓아다니고 하루는 피해자 쫓아다니고 이런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의율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제 해외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비근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이런 거 있어요. 피해자하고 보통 면식이 있는 관계니까 이제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해외 이제 사이트 안에서 유료 결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료 결제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나열하는 방식에 있는 거에는 또 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뭘 안 좋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죠. 어떤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피해자를 되게 괴롭혔어요. 심하게.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만 괴롭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해자가 내 주변을 얼찐거리고 있고 나에 대해서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돼도 굉장히 공포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의 통장에다가 거의 하루에 막 100번씩 10원씩 넣는 거예요. 그럼 그 통장에 계속 이름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괴롭히는 행위의 어떤 양상과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그것들을 2회 이상 반복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요건을 두다 보니까 좀 그 빠져나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왕왕 생기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영악하고 교활한 가해자일수록 좀 더 그 양상이 더 심한 거죠. 이 법의 미비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네, 여전히 이제 보완해야 될 지점들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좀 범죄가 됐기 때문에 기소도 하고 또 재판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3년 이상의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흉기를 이제 뭐 휴대해가지고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의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스토킹 범죄가 좀 이제 심각한 범죄의 모습일 때는 이제 다른 범죄 행위들과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피해자를 자꾸 가둔다, 데려다가 그러면 감금죄 같은 거에 해당이 되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적용되면서 사실 높게 처벌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사실은 이제 스토킹 범죄로 이제 그
판결을 받는 요 상황들을 보면은 실형이 이제 선고되는 비중은 여전히 좀 낮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한 11% 정도가 실형이 나오고 예. 뭐 이제 30% 넘게 집행유예, 뭐 혹은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여전히 낮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 역시도 지금 이제 법원에서 좀 이런 스토킹 범죄에서 이 어떤 종류의 범죄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통계 자료를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 보니 스토킹 범죄의 개수가 늘어나고 뭐 정리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통계치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전히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한 걸 보니까요. 스토킹 처벌법 네. 제정되고 난 다음에 판결문 50건인가 그걸 이제 분석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실형 선고 비율이 4%. 50건 네. 중에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런 건? 뭐 4건, 뭐 혹은 지금 아까 이제 이게 4%라고 얘기하시는 이제 경우도 있고 11%로 나오는 이제 통계치가 이제 연도나 이제 이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좀 이제 각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낮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토킹 처벌법을 가지고 뭔가 커버하려고 하는 영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되어 갖고 좀 중범죄로 나아가는 것들이 교제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스토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류했는데 이제 이런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 외에 뭐 층간소음이라든가 뭐 이제 인간 간의 관계 갈등 안에서 연락하지 말랬는데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어떤 자료를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제 뭐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 면식 관계가 있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다른 범죄들을 이제 스토킹 처벌법 외의 범죄를 함께 수반하는 것들에 대한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내줘야 이거를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반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중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느껴지는 스토킹 처벌의 수위는 좀 낮은 편인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스토킹에 이제 좀 노출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토킹을 당하면서 갖는 어떤 피해의 정도 혹은 위험의 어떤 실감을 사실은 법원이 그 이해도를 좀 낮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네네. 작년에 신당역 살인 사건이 이제 나면서 굉장히 이제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반의사별벌죄가 이제 뭐 폐지되고 뭐 몇 가지 보호 조치가 들어오고 했던 어떤 그 법률의 시행 자체는 또 올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이 지금 이제 어떤 이렇게 가동되고 구동되는지는 이제 그 여전히 조금, 이제 아직 시험대 네. 위에 이제 초반부에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킹이 새로 생긴 범죄가 아니라 오랫동안 알겠습니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고 좀 이제 그 바로잡지 못했던